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경남의 전현직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한 이국종 교수가 귀국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해 복잡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현안 점검. 오늘은 따오기 생존율 높이기에 나선 창녕군과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하동군입니다.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도내 전현직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낸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늘 사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사장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기고 공직을 던진 한 이사장은 진주 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도 지난 13일 중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신년 인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부시장은 고향인 창원 마산하포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재선의 강민국 경남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지역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고성군 다선거구와 의령군 나선거구에다 강민국 의원이 사퇴한 진주 3선거구까지 3곳.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재선거 규모도 늘어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는 3월 16일 이전에 나면 총선과 함께 시장 군수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공직자들이 있어 재선거 사퇴 시한인 선거 한 달 전까진 사퇴 러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 달여 동안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했던 이국종 교수가 어제 진해 군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최근 욕설 피해 논란 때문인지 이 교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MBC 취재진이 끈질기게 통화를 시도한 끝에 이 교수의 복잡한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창원의 진해 군항. 해군 구축함인 문무대항함과 군수지원함인 화천함의 귀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정에는 이국종 교수도 타고 있었지만 이 교수는 취재진을 피해 일찌감치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자신이 치료했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기도 했던 이국종 교수는 오후 늦게 MBC 전화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침에 조용히 항구를 떠난 건 해군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순항훈련이지만 제가 험한 항로에서 저도 같이 승조원들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인데 동료들한테 이게 묻히면 안 되잖아요. 저기. 또 최근 자신을 둘러싼 언론 보도는 함정 안에서 귀국이 임박해서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군 관계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정 근무할 때는 이거 인터넷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연에 와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고소령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번 해군 순항훈련에 합류한 건 이 교수 본인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함정 안에서 비상시 응급치료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장병들과 가까이 어울려 지냈다던 이 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불편한 심경을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그냥 어디 숨어 지내다가 또 배나 틀렸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제가 되게 좋았는데 차라리 파도를 맞는 게 낫지 이건.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각종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바다의 119, 바로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입니다.
대원들이 이처럼 혹한기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 반바지만 입고 등장한 장병들. 하나둘 힘찬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로 몸을 데우고 곧바로 구보에 나섭니다. 0도가량의 추위 속에서도 교관의 입수 명령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물속에서도 오와 열을 갖춘 장병들의 군가에는 군기가 바짝 서려 있습니다. 바다의 119로 불리는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 대원들입니다. 슈트를 입고 맨몸으로 핀 수영을 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앞에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에는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한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상 기동 헬기 아래에 줄이 내려져 있는데요. 바다에 빠진 조난자를 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헬기에서 줄을 타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든 대원들이 조난자를 구조에 올립니다. 또 바다 위에서는 고무보트 훈련이, 바다 속에서는 스쿠바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이 필요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부터 지난해 헝가리 유람선 참사까지 국가 재난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SSU 대원들. 올해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담금질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은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6도, 진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3개 지역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무척이나 대기가 건조한 상태인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양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함양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큰 일교차를 보이며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년기획, 오늘은 따오기 복원 사업을 벌여온 창녕군입니다. 지난해 5월 야생으로 방사한 따오기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창녕군은 올해 따오기 구조치료센터를 완성하는 등 따오기 방사 성공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빨간 머리에 회색 날개, 긴 부리를 가진 따오기가 나무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습지에 내려앉은 따오기는 먹이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방사한 따오기 40마리 가운데 지금은 29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따오기를 방사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따오기는 복원센터 인근에 털을 잡고 먹이 활동을 하며 자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체는 멀리 밀양이나 김천까지 날아가는 등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올 봄에 자연 부화까지 한다면 야생 방사는 1차적으로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해코지 또는 농약 중독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따오기가 사랑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서식지를 더욱 확대하고 구조 치료센터를 건립하는 등 따오기 생존율 높이기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따오기들이 이제 예기치 않게 이제 다치는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구조치료센터가 생기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1차 방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림에 따라 창녕군은 오는 3, 4월에 따오기 40마리를 추가로 방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하동군의 현안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2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진척 없이 문제만 낳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동지구의 개발 사업은 바다를 매립하는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하동군이 세금 300억 원으로 터만 사들인 두 레즈단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비 1조 6천억 원에 갈사만 산업단지 공정률은 고작 12.5%, 공사는 중단됐고 사업 시행자는 2년 전 파산했습니다. 대신 도로 등 인프라와 부대시설 조성에 4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갈사산단의 배후산단인 대송산업단지는 완공 단계지만 분양률은 고작 10%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민간 사업자가 대출받은 사업비 1,810억 원에 대한 하동군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즉 채무 보증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이지만 미분양의 책임을 세금으로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충분히 분양 계약이 가능하다. 곧 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될 수 있을 거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송산단 사업성을 하동군이 부실 검토했고 분양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동지구의 투자자 유치와 분양 성과가 곧 있을 거라는 하동군의 기대 섞인 전망은 해마다 나왔지만 엉킨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진단이라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하동군이 인정을 해야 되고 경남도와 정부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했다 골칫거리가 돼버린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2020년 하동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PK 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을 하며 역대 선거를 돌아보면 PK 지역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지 못했다며 선거 핵심 지역인 PK에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천 성폭력 상담소에서 직원의 급여를 되돌려받은 의혹이 나와 사천시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는 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 명의로 되돌려받고 상담소 내에서 갑질도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법인 측은 상담소 운영을 위해 강제성 없이 기부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사회를 열고 상담소 폐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아동 가운데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0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난 10일까지 예비 소집을 마무리했는데 4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파악돼 추적한 결과 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문신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창원을 연고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 작가들의 초대전이 어제부터 한 달간 문신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는 12명의 창원 출신 원로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대중들에게 작가 소개와 함께 문신탄생 100주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제식물원 개원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식물원에서 열립니다. 제42대 함안군 체육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사천 산안면 자원봉사회 삼소원 목욕봉사가 오늘 오전 10시 삼소원에서 열립니다.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감단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 YMCA에서 열립니다.
김해 수소충전소 착공식이 오늘 오후 2시 한국가스공사 부산 경남 지역 본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가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오는 26일에서 설날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 지역 22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가운데 휴업일 변경 지정을 희망한 대형마트 2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이 설날 당일 휴업합니다. 진주시는 최근 마트산업노조가 의무 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확인된 일부 대형마트에 한해서만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어제 주식회사 해금강과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해금강 휴양시설 전체 4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만 4천여 제곱미터며 매각 대금은 140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1,8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해금강 휴양시설 관광 휴양형 지구단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의령군은 자굴산 기슭에서 재배한 자굴산 청정 반미나리 수확을 최근 시작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식자재 업체로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래면 14개 농가에서 생산한 반미나리는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 대신 땅에서 자라게 하고 물은 지하 100m 안반수를 이용해 생채로 먹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함안군이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군은 센터를 통해 지난해 21세대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택 개보수비 등으로 2,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생계비를 최대 3개월까지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을, 의료비는 세대당 최대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 3부는 한국GM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에 대해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한국GM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낸 영상만으로는 해고자들이 업무 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제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이 낮아져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 옛 창원 지역은 286명, 옛 마산은 45명, 김해는 71명, 진주는 15명이 미달됐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에 감계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북면은 인구가 4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임에도 복지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만이 컸는데 수영장과 다목적 홀 등을 갖춘 감계복지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주민 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7일까지를 설 연휴 종합대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도청 공무원 등 11개 반 136명을 투입하는 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진료상황실과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설 연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LPG 판매업소의 윤번제 영업과 가스공급 불편신고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설을 앞두고 중소자재공급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납품대금은 모두 320억 원으로 오는 30일 지급 예정보다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2일 지급됩니다. 한편 조선경기 회복과 함께 대우조선은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명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